무교 제대로 알기의 한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집, 그곳에 존재하는 가중팔심, 그리고 그 집에 침범하는 귀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편하고 안전해야 할 집. 그런데 그곳이 사람 사는 집이 아닌 귀신의 터로 바뀐다면 얼마나 끔찍하신가요? 갑자기 집안의 기운이 으시시하게 느껴진다거나 이상한 현상들이 자주 생긴다면 아마 예민한 분들은 금방 알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그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긴 한데요. 집으로 침범하는 귀신, 그것을 막아주지 못하는 가중팔심. 오늘은 집안으로 귀신이 침범하는 이유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집에는 가중팔신이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공들이지 않고 유의하지 않는다면 가중팔신은 그 자리를 뜹니다. 집에 틀만 있는 거지 그 속이 텅텅 빈 것과 같은 상황인데 이런 곳에 귀신이 침범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죠. 집안으로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몸에 붙어서 들어오는 경우와 둘째, 물건에 따라서 들어오는 경우, 셋째, 꿈이나 가위 눌림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사람 몸에 귀신이 빙의되는 것이나 집으로 귀신이 침범하는 것이나 둘 다 비슷한 맥락의 침범인데요. 우리가 사는 집이 귀신의 집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몸이 귀신의 집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집보다 움직이는 집이라면 더 재미있겠죠. 사람 몸은 움직이는 집이 되는 셈입니다. 육체가 있으면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보다 좋은 귀신의 집은 없겠죠. 결국 귀신들이 집으로 침범하는 이유는 사람의 육신으로 들어오기 위한 첫 번째 미션을 완수하는 단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몸에 붙어서 들어오는 경우는 상갓집에 가서 귀신이 붙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미 빙의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옮겨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음기나 좋지 않은 어떤 기운들이 가득한 곳에 귀신이 바글바글한 곳에 가서 귀신을 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탈 것 탔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운들을 잘 탄다. 귀신들이 잘 올라탄다. 귀신들이 잘 붙는다 라는 의미로 쓰는 것 같습니다. 유독 기운을 잘 타는 분들, 귀신이 좋아하는 조건을 가진 분들, 기문이 열려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뭐 상갓집을 가거나 좀 기운이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염려되는 곳에 갈 때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집 앞에 현관문 앞에 신문지 같은 거를 좀 준비해 두셨다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문지에다 불을 붙여서 이렇게 쓸어준다고 하죠. 빗자루처럼 쓸어주는 거. 머리 위로다가 이렇게 돌려서
이제 원래는 뭐 이렇게 칼치기도 하고 뭐 소금도 뿌리고 하면 더 좋겠지만 굉장히 좀 번거롭잖아요. 막 현관에 넋어하고 막 칼을 쟁쟁쟁 치고 있으면 그 옆집에서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신고할 수도 있고 또 소금을 막 뿌리면 바닥에 막 지저분해지고 해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신문지로 불로 태우는 게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도깨비, 두 번째가 쇠소리, 세 번째가 불입니다. 그래서 제일 그 쉬운 거 불로다가 해보시고 안 되면 칼치기. 그리고서 그것도 안 되면 뭐 왕자, 도깨비 치우처랑을 뜻하는 임금왕자 빨갛게 써가지고 허구한 날 등짝에도 하나 붙이고 다니고 배에도 하나 붙이고 다니고 이렇게 붙이고 다닐 수밖에 없고 가방에도 붙이고. 두 번째, 물건에 붙어서 들어오는 경우,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죽은 사람의 물건, 생전에 애착하던 물건은 죽어서 그 애착이 더 강해지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반드시 함께 묻어드리거나 화장할 때 같이 소각을 해드리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간혹 고인의 물건을 소장해서 그리움을 달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임종하실 때 이거는 너한테 주겠다, 이거는 너가 가져라, 혹은 그 전에라도 뭐 이렇게 받았던 물건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화를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진짜 꺼림칙하다,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빨리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소각입니다. 그런데 소각할 수 없는 물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고인이 계신 곳에 갖다 놓든지 함께 묻어드리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을 하고 싶다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인의 애착을 차단할 수 있는 비방이나 방침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허주 잡신들이 물건이나 옷에 숨어 들어오는 경우, 묻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고인이 애착하던 물건과는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경우인데요. 옷이나 물건에 귀신이 주렁주렁, 중고품이나 구제 옷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물론 모든 구제 옷이 다 그렇다, 모든 중고 물품이 다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보면 그런 물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귀신이 붙은 옷이네, 귀신이 붙은 물건이네 가려낼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그런 거를 밖으로 외부로 노출시키면 안 되고, 중고나 장터에 그렇게 파는 그런 행위들도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입니다. 첫째는 그런 물건 안 내보내는 게 좋고, 둘째는 좀 꺼림칙하다 싶은 것들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올 때는 붉은 글씨로 뒤에다가 왕자라고 새겨서 3개를 붙이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도 안 된다면 신법이 계신 선생님을 찾아서 방법, 방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꿈이나 가위눌림으로 침범하는 경우인데요. 집 현관이 아닌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하는 다른 차원의 문을 통해서 침범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이 육체는요, 하루 종일 노동에 지쳐서 밤이 되면은 모든 기능을 멈추고 아침까지 푹 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자연의 이치예요. 이 뇌에는 시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상은 즉 뭐냐면 이 시신경고 차상회이라고 해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밤이 됐으니까 자 하고 스위치를 끄면 자야 되고, 언제 일어날 때가 돼서 아침이야 그러고 스위치를 키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시상이 스위치를 끄면 이 뇌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지금부터 자라고, 이제 오도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움직이면 안 돼 라고 이 척수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감각기가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온몸에 이 감각들이 이 피질에 전달되지 않도록 다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에 들 수 있도록, 이 수면에 드는 것도 바로 그렇게 드는 게 아니라 3가지의 수면 단계를 거쳐서 수면에 듭니다. 우리가 보통 수면에 들면은 육신과 함께 정신도 휴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 몸이 휴식하는 사이에도 뇌는 쉬지 않고 가동을 합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런 현상, 꿈과 가인을, 육체가 휴식에 들어갔을 때에도 쉼 없이 가동하는 뇌, 그 이유는 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혼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여행을 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육신의 감각들이 막 살아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이 뇌가 각성을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요. 이거를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A라는 영역에 사는데 B라는 영역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B라는 영역에 또 3개의 영역이 있어요. B1, B2, B3. 그래서 그 혼들이 각자 자기의 영역대로 이제 여행을 가는 거죠. 그리고 막 여행을 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보고 들었던 것들을 막 정보를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날은 수신이 좋으면 정확하게 정보가 오는 거죠. 근데 수신이 안 좋은 날은 혼선이 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수신이 잘 되는 때는 우리가 숙면에 깊이 잠이 들었을 때 그 정보들을 잘 꿈으로 받을 수 있고, 그거를 예지몽이라고도 하고 선몽이라고도 하죠. 근데 만약에 혼선이 될 때, 여러 선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같이 혼선이 돼서 개꿈처럼 막 이상한 막 꿈들을 꾸기도 하고, 또 아예 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그 꿈과 이 현실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어요. 어쨌든 막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혼들이 A라는 영역으로 돌아올 때, 이제 우리가 돌아가니까 깨어날 준비를 하죠. 그리고 정신은 각성할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막 그 깨어나려고 하는 그 때에, 그 찰나의 순간에 그 혼선이 되는 그 틈을 타서 그 영역의 존재들이 넘어오는 겁니다. 넘어왔다가 일단은 어디에 숨어 있느냐, 천장에 내 구퉁이 모서리 꼭지점, 바닥에 내 구퉁이 꼭지점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이제 우리가 수면에 들면은 또 기어 나오는 거예요. 천장에서도 내려오고 막 밑에서도 기어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 몸을 조금씩 길을 내는 거예요. 점점 조금씩. 그러다가 또 깨어나면 또 숨어 있어. 그리고 또 잠은 또 들어와서 조금씩 땅굴 파듯이 그렇게 길을 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아요. 가인울림이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니죠. 근데 한번 시작되면 계속 이 현상들이 점점 횟수가 많아지고, 상황들이 더 처음에는 이 가인울림들이 별거 아니었다가 어떤 존재가 느껴지고, 나중에는 형체가 보이고, 이제는 물리적인 어떤 힘까지 가해지는 걸 느끼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죠. 이때에 상황 파악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가인울림이 나한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를 파악 잘 하셔야 돼요. 단지 몸이 안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어떤 소리가 들리냐, 아니면 뭔가가 느껴진다, 누가 나를 쳐다보는 걸 느낀다, 혹은 눈에 보인다, 혹은 물리적으로 나한테 막 목을 조르면 그 목졸림이 느껴진다. 물론 물리적인 힘이
느껴질 때는 이미 그때는 내 몸에 거의 다 이 귀맥을 뚫어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내 이 컨트롤 파워인 뇌를 장악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길을 다 열어놓은 거죠. 어떤 존재를 보고 그 존재의 물리적인 힘을 내가 느낄 때는 그거는 이미 이제 진짜 어려운 상황이죠. 뭐 정말 퇴기를 해야 되는 상황. 그게 한 번 해서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도 빈번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방법론이라고 하면은 그 천장에 4군데, 바닥에 4군데 있는 그 꼭지점들, 그 총 8군데에다가 붉은 그 경명주사. 제일 좋은 건 사실 이런 말 하면 무서워. 막 납치돼서 피 뽑아갈까봐. 도깨비 사제들의 피가 섞인, 나 납치당하는 거 아니야? 그 경명주사 그리고 부정토 이런 것들을 섞은 것으로 왕자를 써가지고 딱 모서리에다가 딱딱 꽂아 놓잖아요. 8개를. 이거는 정말 한 80%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창문 열어놓고 칼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의 100%. 우리 사제들은 이 혈을 허락되어 있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토는 그 금보다 캐기가 더 힘들어요. 잘 없어요. 산삼을 우리가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부정토 구하는 겁니다. 우리 산에를 많이 다니는 이유가 이제 부정토를 모으기 위한 건데 조금씩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정토들은 신에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천황사제의 어떤 혈이나 이런 것들은 신에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막 함부로 막 그렇게 나눠주거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임시방편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경명주사로 왕자 써서 내비퉁이 맞고 창문 열고 칼치기 하는 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상담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이 가위 눌림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집에 귀신이 침범하는 이유와 몇 가지 예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가중팔신을 위하는 방법이지만 그게 하기 싫다, 귀찮다, 뭐 무섭다 이러는 분들은 뭐 무당집 문전을 멀리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근데 무당집 가기도 싫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법은 불법이나 그런 교회나 이런 데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절법을 신법으로 하기도 어려운 거고 신법은 신법, 절법은 절법, 교회는 교회. 이렇게 각자 그 신법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불법을 신법과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법을 불법으로 가서 하는 건 절대적으로 통하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가중팔신에 침범하는 귀신에 대한 형태들과 간단한 예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들로 선별을 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